새벽 5시, 춘자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4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일어나던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알람 시계도 서둘러 입을 작업복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침묵만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춘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공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들기.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부엌으로 나가 혼자만의 아침을 차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니 이 넓은 집에는 춘자 혼자뿐이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프로그램뿐이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꺼버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리 맛이 없을까? 예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들 밥 차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더욱 막막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평일 낮에 동네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젊은 사람들은 일터에 나간 시간이었다. 가끔 마주치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 뿐이었다. 서로 눈인사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좋으시겠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쉬시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다. 뒤로 아이들 울음소리와 며느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바쁘지?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다.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40년간 꿈꿔왔던 은퇴 생활이 이토록 무겁고 외로울 줄은 몰랐다. 시계를 보니 아직 저녁 8시였다. 잠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하나? 이제 겨우 65세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았을까? 문득 두려워졌다. 이런 무료한 일상이 계속된다면 자신은 점점 더 작아져 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춘자는 기뻤다.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그래, 금방 갈게. 아들 집에 도착하니 7살 손자 민준이와 5살 손녀 소희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아이들의 환영에 춘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는 급하게 나가면서 아이들 점심 주시고 낮잠 재워주시면 돼요라고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 돌보기는 쉽지 않았다. 민준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소희는 유튜브 만화를 보겠다고 떼를 썼다. 점심을 차려줘도 아이들은 투덜거렸다. 이거 싫어요. 엄마는 피자 시켜줘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는데. 할머니 음식은 짜요. 우리는 싱거운 걸 좋아해요. 낮잠 시간이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놀겠다고 했다.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동화 들려줘요. 할머니는 그런 거 못해. 그냥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재미없어요. 엄마는 폰으로 재미있는 거 들려줘요.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춘자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민준이가 달려가서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스마트폰 못 써서 재미없었어.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라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는 착잡했다. 손자 손녀들이 자신을 낡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는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있겠어? 사실은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어서 혹시 엄마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춘자는 당황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비로 아껴둔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래, 알겠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간 후 춘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 자신의 미래도 불안했다. 이제 겨우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해야 하다니.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아 서글펐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옛 동창 영희를 만났다. 20년 만의 만남이었다. 어머, 춘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희는 춘자보다 훨씬 밝고 생기발랄해 보였다. 너는 참 젊어 보인다. 나도 작년에 은퇴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 영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다니고 있었다. 서예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실도 다녀. 너무 재미있어. 춘자야,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나는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배우면 되는 거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영희의 권유에 춘자는 망설였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 나이에 가능할까? 하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럼 한번 가볼게. 다음 주 월요일, 춘자는 영희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다. 서예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서예는 처음이세요? 붓을 잡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서예 시간에 잠깐 해본 게 전부였다. 선생님이 기본 자세를 알려주었다. 붓은 이렇게 잡으시고 먼저 선 긋기 연습부터 해볼게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직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서로 격려하며 배워나갔다. 수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갔다. 젊은 강사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들, 먼저 홈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춘자는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전화받기와 걸기밖에 모르고 있었다.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설치해 볼게요. 강사의 설명에 따라 하나씩 따라해봤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이거 참 어렵네라고 중얼거렸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춘자가 격려해드렸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서예에서는 간단한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으로는 손자 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대화 상대가 생겼다. 춘자야, 오늘 커피 한잔 할래? 영희의 제안에 춘자는 기꺼이 따라 나섰다. 요즘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그러게 뭔가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성취감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우연히 눈에 띈 공고가 있었다. 동네 카페 시니어 일자리 모집 60세 이상, 주 3일, 근무, 시급 9,500원. 춘자는 한참 그 공고를 바라봤다. 일자리라. 40년간 공장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니 답답했다. 게다가 아들에게 도움을 준 후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카페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언제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아마 사장일 것이다.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다음 날 춘자는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카페로 향했다. 봄날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안으로 들어서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지은입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일 경험은 많으시죠? 네, 공장에서 40년 일했습니다. 카페 일은 처음이시겠지만 손님 응대하고 간단한 음료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 후 첫 출근 날이었다.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 혜진이었다. 20살이라고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혜진이가 고마웠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다.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포스기 조작까지 새로 익혀야 할 것이 많았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혜진이가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젊은 세대의 빠른 손놀림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첫 손님이 왔다.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았다. 혜진이가 옆에서 도와주며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라고 격려해줬다. 다행히 손님은 기다려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단골 어르신들이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었다.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대화가 편했다. 여기 커피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혜진이와도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애들 무서우시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어. 혜진이는 춘자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손님들 주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춘자도 혜진이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곤 했다. 연애 때문에 고민이에요. 진심이 제일 중요해. 조급해하지 마라.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했다. 집에 돌아와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다. 지은 사장이 말했다. 춘자님, 손님들이 친근하다고 좋아하세요. 계속 함께 일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거웠다. 기침도 자꾸 나고 숨이 차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기로 했다. 춘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춘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림자라니, 혹시 암은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하나 망설여졌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하네. 춘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일주일 후 정밀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다. 다행히 악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카페인 그만두세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막 일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만둬야 한다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춘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다음 날 카페에 가서 지은 사장에게 사정을 말했다. 춘자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혜진이도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라고 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춘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의 소중함을.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 가족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진 것이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몸에 좋대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뜻이지만 마치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는 것 같아 답답했다. 어느 날 손자 민준이가 그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춘자는 울컥했다. 서예 교실 친구들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다. 춘자야, 어때? 많이 힘들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가 기도할게.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따라가 주었다.
예전에는 서먹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끼게 되었다. 몇 달 후 재검사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춘자님,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다. 건강 위기를 통해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춘자도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예 교실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중학교 동창인 영숙이었다. 30년 전 사소한 오해로 다퉜던 친구였다. 서로 눈을 마주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춘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숙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응, 그러게. 춘자도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당시 영숙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했었다. 그 일로 오랫동안 서운했다. 수업이 끝나고 영숙이 다가왔다. 춘자야, 커피 한잔 할까? 춘자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춘자야, 사실 그때 일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더 마음에 걸려.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영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춘자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 그럼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 물론이야. 내가 왜 내 얘기를 나쁘게 하겠어?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춘자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인해보지도 않고 혼자 상처받고 살았던 것이다. 나도 미안해. 그냥 단정해버리고 확인하지도 않았네. 우리 둘 다 젊었으니까. 이제는 서로 이해하자. 영숙이 춘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와서 그런 일로 시간 낭비할 나이도 아니고. 두 사람은 웃으며 화해했다. 그 일을 계기로 춘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들을 떠올렸다. 아들과의 관계도 그랬다. 서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못다 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들도 동의했다. 좋아요, 엄마.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저녁에 아들과 마주 앉았다. 사실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돈 문제로 엄마를 힘들게 한 것도. 춘자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 나도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아. 가족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을까? 엄마도 우리한테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엄마, 지연이도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춘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을 털어놓고 나니 시원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 서예 교실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춘자야, 지난번 이야기 이후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나도 그래. 이제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30년 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과거의 상처도 떠올렸다. 오래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와의 관계였다.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 이제는 이해해요. 미안했어요. 춘자는 남은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고 평안한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다. 손자 민준이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며칠째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왜?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요. 춘자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며칠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했다. 어른들의 일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민준아, 그런 말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창피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춘자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어. 그런 때일수록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가족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함께 이겨내자.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만난 철수 할아버지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춘자씨, 나 요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누구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혜란씨야. 남편 잃고 혼자 지내시는데 참 좋은 분이야. 철수 할아버지는 1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분과 친해지는 게 죄스러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 같아. 춘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김 선생님이었다. 70세라고 했는데 매우 신사적이고 유머도 있었다.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몇 주간 서예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 춘자씨, 시간 되시면 같이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김 선생님의 제안에 춘자는 망설였다. 데이트 같은 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그냥 친구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는 심심하거든요. 김 선생님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춘자도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었다. 좋아요. 저도 전시회 구경 좋아해요. 전시회장에서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다시 느꼈다.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네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다. 요즘 좋은 친구분이 생겼어. 친구요? 어떤 분인데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김 선생님인데 참 좋은 분이야. 아들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해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은 친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지지에 춘자는 마음이 놓였다. 손자 민준이도 변화했다. 아빠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고 할머니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 선생님과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급하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관계였다. 우리 나이에는 조급할 것도 없죠. 편안한 동반자가 되면 좋겠어요. 어느 봄날 동네 벚꽃길을 김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춘자는 생각했다.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줄 몰랐다. 은퇴 후의 막막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춘자씨, 우리 인생의 봄날이 다시 왔네요. 김 선생님의 말에 춘자는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많은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